창원 NC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 도민일보가 만듭니다. 엠팍 385 지금 시작합니다. 저는 김현수입니다. 네, 박신입니다. 네,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6연패를 했죠. 네, 이 연승 뒤에 바로 이렇게 또 이런 긴 연패가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좀 상황이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네, 저도 참 주말 내내 기분이 계속 안 좋더라고요. 제가 야구를 안 보고 있는 시간에도 계속 머리 한쪽에서는 이 연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뭔가 찝찝한 기분? 네,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. 그쵸, 저도 이제 중계를 볼 때도 좀 안타까운 마음, 답답한 마음,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런 심경이 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6연패를 하게 됐습니다. 연패를 계속 하다 보면 또 팀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나오는 실책들도 있거든요. 좀 그런 것도 몇 장면 보이는 것 같았고, 내일 경기부터는 좀 이 흐름을 끊는 그런 좀 소망을 담아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을 드려보면요, 네, 6연패를 했는데 연승을 계속 하다가 연패를 하니까 조금 더 충격이 큰 것 같거든요. 좀 어떤 차이랄까요? 그런 게 있었을까요? 저희가 연승할 때만 하더라도 뭐 이제 타율이 높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쳐야 할 때 이제 득점권에서 좀 해결을 해주면서 많은 점수는 아니지만은 점수를 올렸고 또 그런 올린 점수들을 투수들이 잘 막아주면서 승리가 됐던 그런 경기가 많았습니다. 초반에는 박민우나 박건우 선수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줬는데 사실 뭐 시즌 내내 이 두 선수에게 기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. 결국에는 이제 지금 중심 타선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인 김희집, 이우성, 뭐 서철 선수 같은 선수들이 좀 더 이제 분발을 해서 좀 주자들을 불러들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 안 됐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득점권 타율도 연승할 때는 별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다. 네, 말씀 그때도 주셨는데, 뭐 중간 정도였고 네. 지금은 이제 어쨌든 더 많이 떨어졌긴 하거든요. 지금 보면 이제 팀 타율보다 이제 득점권 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좀 그 잔류가 확실히 많다. 네.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계속해서 쌓이면서 네. 투수들이 못 버티고 이제 역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몇 번 좀 나왔던 네. 경기가 있었습니다. 뭐 박민우 선수나 박건우 선수가 쳐야 될 때 해결을 해주는 좀 그런 적시타가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, 그 두 명한테 뭐 다 기댈 순 없다,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네네,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여가지고 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지금 또 이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그 중에서는 지금 데이비슨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.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데이비슨 선수가 이제 주자가 있는 경우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 경기가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시즌 막판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아닌가. 그런 뭐 2점 홈런, 3점 홈런도 좀 치면서 주자 있을 때도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은 다시 좀 주자 있는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. 지금 이제 3번, 4번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3월 3경기에서 3타점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4월 10경기에서 3타점 일 정도로 이제 방망이에도 공이 잘 안 맞고 있긴 하지만은 득점권에서는 더더욱 좀 잘 안 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데이비슨 선수에 대한 약간 아쉬운 걸 말씀해 주셨고, 이 항상 득점권에서의 약간 부진함, 아쉬운 모습은 뭐 NC 팬들도 익히 알고 계실 텐데, 좀 그거를 상쇄할 만한 홈런 개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상쇄되는 면이 있었는데, 일단 지금 뭐 완전 초반이긴 하기 때문에 또 사이클이 좀 돌아오면 제 능력을 좀 발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. 그렇죠.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것 말고는 당장의 어떤 뚜렷한 대안이 없다. 이것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중심 타선에 이제 타자가 좀 살아나줘야지 그 앞뒤에 있는 타자들도 좀 뭐 투수하고 승부하는 데 있어서 편안한 상황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어떤 공이 날아올지 어느 정도 또 좀 계산이 서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타자 한 명이긴 하지만은 그 한 명이 살아나면은
뭐 중심 타선 전체가 또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다음은 중견수에 대한 고민. 네, 또 수비가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, 이번에. 네, 맞습니다. 네. 거의 결정적인 경기가 이제 두세 경기 정도 있었다. 연패 기간에만 이제 그렇게 좀 수비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아쉬운 모습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와중에 이제 정말 좀 잡을 수 없는 공도 있었긴 하지만은 이제 그 이전에 했던 아쉬운 플레이가 결국에는 그렇게 해도 좀 영향을 미치면서 종합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. 이렇게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중견수 수비 관련해서도 이제 역시나 뭐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은 그 관련 이제 지표가 이제 하나 있길래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수비 쪽으로 이제 갔을 때 그 타구가 안타가 될 수 있는 비율 이제 뭐 100개를 쳤을 때 이제 몇 개가 안타가 되느냐 비율을 봤을 때 이제 59.2가 NC거든요. 평균이 38.4이고 59개가 이제 안타가 된다. 이런 비율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만큼 좀 이제 NC의 외야진이 좀 아쉽다. 이거는 사실 뭐 외야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견수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겠지만은 좌익수나 우익수도 수비가 이제 강한 편은 아니다라는 이제 지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좌익수나 우익수가 약하다는 그 수비가 강하지 않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시즌에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중견수 수비까지 좀 아쉬운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더 타격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럼 누구를 중견수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따졌을 때 뚜렷한 선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 최정원 선수 외에는 뭐 마땅한 좀 대안이 없지 않나 네. 싶고 이 상황을 또 이제 최정원 선수도 당연히 이제 부담을 느끼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또 최정원 선수의 그 포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 상황을 극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또 희망 섞인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.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또 팬분들도 네,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뭐 대본에는 안 써있지만 그 투수들 운용에 대해서도 사실 팬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. 이 타이밍에 왜 교체를 하냐 라는 얘기가 많던데 그런 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? 뭐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제 그 선수들을 썼는지는 또 이제 현장에 가서 그 감독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듣고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넘어가자면 주말 새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트레이드 열려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그 뒤로 좀 감독님이 입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글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괜히 감독님한테 그리고 또 제가 또 좀 초심을 잃고 너무 좀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뽑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도 지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. 뭐 굳이 좀 이렇게까지 해서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뭐 인터뷰에 나왔던 얘기들을 1부터 이제 100까지 그대로 이제 옮겨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날도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이제 전달드리는 수준에서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기사들도 그렇고 이제 뭐 전후 맥락을 이제 모두 다 이제 담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이야기 뭐 트레이드에 관련된 이야기가 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뭐 그 정도에서 저희가 그때 뭐 영상에도 말씀드렸긴 했지만은 뭐 당장 이제 트레이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뭐 선언은 아니었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트레이드 협상 과정에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전혀 아니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뭐 팬분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트레이드 과정은 절대로 이제 알려질 수도 없고 알려지지 않게끔 이제 하는 게 구단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방침처럼 당연히 좀 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가 오간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. 그렇지만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지금 외야진이 저희가 권희동 선수가 또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좀 외야진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의 외야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외야가 부족한 팀도 있지만은 넉넉한 팀도 있다. 라는 얘기가 또 나왔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부족한 부분과 이제 좀 그걸 갖춘 팀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뭐 트레이드에 관련된 얘기가 주제로 잡혀서
감독님이 좀 간단하게 얘기를 주셨고요. 사실 이제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때 7, 8, 9 이렇게 감독님 인터뷰 또 그 다 들어갔었는데 8일에도 말씀을 주셨고 9일에도 조금 더 이제 먼저 말씀 주신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전날에 하셨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또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 큰 틀에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당장 뭐 NC 선수들을 어떻게 트레이드를 하겠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한국 프로야구 트레이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경직돼 있는 부분이 아쉽다, 감독으로서는.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좀 능력 있는 선수들도 한 팀에 이제 오래 묶이는 그런 좀 결과도 이어지게 되고, 또 트레이드 시장이 너무 이제 경직돼 있다 보니까 보는 뭐 팬분들 입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한 팀에 뭐 한 팀만 전력이 이제 좀 고정돼 있고 못하는 팀은 계속 못하게 되고 이러면은 프로야구 전체의 인기에도 좀 안 좋은 거 아니냐, 이런 취지로도 말씀을 주셨고요.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뭐 유망주 선수들끼리 간에 뭐 트레이드도 좋지만은 좀 굵직굵직한 이름 있는 선수들도 충분히 트레이드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, 그런 환경이 좀 될 필요가 있다, 이런 취지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. 굳이 뭐 선수의 이름까지 언급하는 거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언급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빼기는 했지만은, 트레이드라는 것 자체가 워낙 좀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즌 또 초중반에 그런 트레이드 관련 이슈가 또 있었던 만큼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더 이제 더 크고 좀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지 않나,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치만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나온 사실을 그냥 뭐 저희만 알고 이렇게 그거를 좀 제외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제 좀 그런 고민들도 있었고, 그 이야기 흘러가는 과정, 이제 그 얘기가 오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제 뭐 기사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드리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. 저희가 그때 목요일에는 원래도 이제 차에서 이렇게 촬영을 준비해서 빨리 한번 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뭔가 좀, 꾸준히 찾아봐 주시는 분들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. 네, 저희는 또 언제 보죠?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목요일 방송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. 네, 박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